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5달 만에 또 철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오염원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의 한 돼지 농장 출입로. 방역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출입 통제선 너머로 이동합니다. 곧이어 돼지 매몰에 필요한 인력을 실은 대형 버스가 진입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돼지 21마리를 정밀 검사했더니 3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농가 인근입니다. 농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부터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병 농장의 돼지 6,8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철원과 가까운 화천과 경기 포천, 연천 등 9곳의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이틀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병 농장주와 가족 소유의 또 다른 농장 2곳을 포함해 반경 10km 안쪽 25개 농가를 감염 위험이 높은 방역대로 묶고 정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1차, 2차 이제 이렇게 정밀 검사를 계속 진행할 사항인데 검사를 더 진행을 해서 이제 발생 전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원에 있는 돼지 농장만 61곳, 강원도 돼지 농장의 30% 이상이 밀집한 철원에서는 사육돼지에서 올해만 2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이 늘면서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을, 겨울 건기 때보다 많은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북쪽의 돼지의 사체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원인으로 넘어올 개연성이 훨씬 높고 방역당국은 이르면 일주일 안으로 감염 확산 여부에 대한 초기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물며 비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아직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지만 피해가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마을들은 더 불안하게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방문 앞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천물이 순식간에 집안까지 들이치면서 승용차가 떠밀려온 겁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50mm 내외의 기습폭우로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 1리 일대가 물에 잠겼고 주택 2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산지와 하천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찰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훼손한 면적은 7,200제곱미터, 축구장 하나보다 큰 산림과 하천이 망가진 겁니다. 강릉시는 훼손된 산림과 하천을 올해 초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사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제대로 복구됐을까? 강릉시가 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곳입니다. 조치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바위 사이사이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조성한 석축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훼손한 산지에 나무를 심을 것을 요구했지만 벌채된 현장은 민둥산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둘러본 현장은 지난해 수해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법 훼손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복구 설계서에 의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개울을 건너는 교량에 벌채한 나무가 가득 쌓이며 물이 신리천으로 흐르지 못하고 마을을 역류했던 터라 올해는 신리천 합류 지점에 폭을 넓히고 교량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른 키만큼 물이 갑자기 들어차며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고 이후 집과 차량을 수리하는 데만 1억 원 넘게 들였던 주민들은 침수의 악몽이 밤마다 계속됩니다. 불안하죠. 저 위에 또 아직 길도 그 하천도 똑바로 수리도 안 됐고 장마가 지금 계속 오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걸 좀 원상복귀한다 이런 거를 어떤 업체에 그냥 계속 떠맡길 게 아니라 와서 좀 지도도 하고 좀 보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이런 주민한테도 그런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해당 사찰 스님은 공사 부지 가운데 불법 훼손 면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날씨 탓에 공사가 늦어졌다며 이른 시일 안에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춘천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개막식장인 송암 주경기장의 가변석이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해체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강원FC 홈 경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입니다. 원형으로 된 경기장인데 본부석을 중심으로 왼쪽 구역과 맞은편 구역에 경기를 가깝게 볼 수 있는 가변석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기장 소유권을 갖고 있는 춘천시가 2018년 강원FC에 가변석 설치를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이 다음 달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개최 장소로 쓰이게 되면서 이 가변석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해체 비용만 4천만 원. 결국 가변석을 둔 채 개막식장으로 조성하다 보니 각종 공연이 펼쳐질 메인 무대를 VIP석이 있는 본부석의 정면이 아니라 사선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변석에 막힌 시야를 고려하면 5천석 정도가 앉을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또 이동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지만 앞으로라도 저희 문화축제뿐만이 아니라 주경기장을 활용해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지. 춘천시는 가변석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변석을 철거할 경우 전용 구장 유치나 강원FC 홈경기 개최 의사가 없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변석을 계속 놔두게 되면 육상 경기 등 다른 대회를 치르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강원FC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육상 연맹이 지금 들어와서 그거를 육상 트랙을 활용한다는 거는 일단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결정권을 가진 축구 전용 구장 건립도 기약이 없어 춘천시는 가변석을 일단 놔두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410억 원을 들여 종합 경기장으로 조성한 송암주 경기장은 계속 축구 경기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원동력 중 하나였던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이 재개됩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180여일 앞두고 대회 분조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중 하나로 꼽히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적인 올림픽 뒤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그리고 평창 주민들의 빛나는 시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였고, 또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에는 진부 역사에서 한복을 입고 청사초롱을 들고 그 선수단과 그다음에 또 함께 거기 오시는 외국 손님,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함께 그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절하고 호의적인 사람들, 청결한 도시, 질서정연한 태도는 교통망과 경기장 등 잘 갖춰진 인프라 시설 못지않게 도시의 인상을 좌우했습니다. 선수 친척분들이 오셨는데 길을 못 찾은 거 손 제스처해가면서 그분들을 찾아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전 과제를 통해서 우리 평창 국민이 더 밝고 더 깨끗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이 다시 한번 전개됩니다. 평창 지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 봉사단체는 물론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주요 기관까지 힘을 합쳐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입니다. 친절 봉사, 청결 질서 등 4대 실천 과제를 정하고 기본적이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육도 진행합니다. 특히 매달 19일을 굿매너 실천의 날로 정하고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 동계올림픽 현 지역 주민들이 맞구나.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더 높아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더 높아지지만 우리 평창의 위상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가 모두 강릉에서 열리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던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보이콧 철회 이후 평창 군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운동까지 시작되면서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의회 전찬성 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김진태 지사의 언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강원도 보좌진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김 지사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언과 산불이 났을 때 골프 연습장을 찾은 일들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이런 언행에는 도지사에게 직언하지 못한 보좌진들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지난 도정의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만취돼 실신한 사실까지 있다며 지난 도정 평가까지 해야 공평한 게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공무원 노조,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본회의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실익을 찾기 힘든 세금 낭비 조례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인 신속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을 들인 사무실과 사무원 채용이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판과 의정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새 위원장에 원주 갑 박정하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 위원장 후보로 단독 신청한 박정하 의원을 합의 추대 방식으로 신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강원권 선거 전략을 이끌어갈 박 의원은 대선과 지선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양양 플라이강원의 항공 운항 증명 AOC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이 지난 5월 20일 시작해 60일을 초과함에 따라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정지됐고 이에 앞서 운항 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항 증명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증명서로 항공가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 운항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합니다. 운항 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는 안전 운항 체계 변경 검사를 거쳐 운항 증명을 복구해야만 항공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품 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교육청이 의뢰한 학교 급식 주요 식재료 98건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검사 품목은 농산물 53건, 수산 가공식품 30건, 수산물 15건이며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수습을 위해 국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긴급대응 지원단을 편성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민재 단장과 2개 조의 과장급 등 6명이 배치됐습니다. 단장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관리를 지원하고 2개 조는 원주시와 정선군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와 옹벽, 하천 제방 등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의정 모니터 위촉식을 갖고 40명의 모니터단을 위촉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59명의 지원자 가운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0명을 최종 선정했다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의회의 기능과 의정 활동을 이해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의정 모니터는 도정과 의정에 대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방청 등 의정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모니터단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제안 공모 설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청은 춘천 기계공고 교육시설 7동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게 시설 임대료를 받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비는 492억 원이 들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미래학교 추진단은 2025년 하반기까지 개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기업을 위해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 사업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과제 신청은 지역 디자인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디자인 기업이 구성되면 작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등을 500만 원 안에서 지원합니다. 강원소방본부가 오는 28일까지 태백시와 공동으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전국 청소년 1,300명과 소방공무원 180여 명, 태백시 공무원 11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365 세이프타운에서 열립니다. 캠프 참여자들은 생존 수영과 연기 속 탈출, 완강기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예방법을 배웁니다. 춘천시가 환경부의 제작사 실태 조사로 중단됐던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26대를 지원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춘천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 기준은 1순위가 생계형 자동차, 2순위는 영업용 자동차, 3순위는 총 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입니다. 원주시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시청 민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두 30대를 배부하고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는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상황 발생 시 녹화 사실을 공지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원주시청에는 최근에도 60대 민원인이 이틀 연속 민원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해안 침식 피해가 심각한 강릉 순굿에서 사근진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민 안심 해안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순굿에서 사근진에 이르는 해수욕장이 국민 안심 해안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최대 300억 원 가량을 들여 바닷가에 해송림과 산책로를 만들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와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